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공장 인허가랑 식품 인허가를 맡게 된 오성진 행정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사 하면 행정사라는 게 굉장히 사람들이 좀 낮게 볼 수도 있고, 조금 뭐 옛날에 대소소 이런 개념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변호사만큼 저희 직업이 프라이드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사만 의뢰인의 의뢰를 잘못 이끌고 가서 실패하는 경우가 아니라, 행정사도 의뢰인의 의뢰를 잘못 맡으면 의뢰인이 파산하는 경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직접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수임한 사건인데, 이분이 좀 빨리 와서 저한테 공장을 권리 양도 양수를 할 때 물어봤으면, 그거에 대한, 이분이 하시고자 하는 거에 대한 모든 걸 제가 살펴봤을 텐데, 그냥 개인으로 직거래를 한 거예요, 이게.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여기는 전주의 리사이클링 단지라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조례로 묶어놓은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걸 알아보지 않고 자기는 이제 목재 쪽을, 폐기물 목재 쪽을 하고 싶다. 그 공장을 하고 싶다라고 들어왔는데, 이 목재가 묶인 겁니다. 이미 돈은 5억 이상이 건너가고, 근데 목재를 못하면 결국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이. 근데 이걸 행정사가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풀 수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이고, 이거를 제가 또 풀어냈고, 그걸 약간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코드 소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왜냐면 이제 한국 산업분리표의 상에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를 저희가 지자체한테 여기에 이 목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통계청에다가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환경부에 질의를 하거나 해서 모든 질을 이끌어내서 그걸 갖다 주고 설득시키면 이쪽에서 그걸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를. 근데 수임료가 작지 않았겠죠, 당연히. 왜냐면 5억씩이나 되는 돈, 앞으로 그 사람들이 벌어야 되는 수익, 그 사람들이 이제 급한 거죠, 이게. 엄청. 이렇듯이 행정사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자부심을 좀 느끼고 하셔라. 그리고 실력 없는 행정사가 하면 의뢰인을 파산시킬 수도 있다, 진짜. 못 모르고 나는 그냥 권리 양도 양수하니까 이거 인허가만 해줄래 했다가 자기가 맡은 사건인데 만약에 목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의뢰인이 파산한 건 변론으로 하고 행정사한테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장은 어떻게 이게 하나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공장, 이 사람이 이제 공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산업분리 코드를 바꿔야 돼요. 거기에 맞는 코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코드를 알아보는 과정, 그다음에 직접 가서 과연 현 상태로 이 공장을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양도양수해도 되는가, 이런 걸 다 직접 현장에서 행정사가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게 인허가입니다. 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식품제조강공업도 보시면 들어갔을 때 이게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줘야 돼요. 흔한 예로 제가 어떤 분이 하신다 해서 제가 그거를 나중에 도와드렸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식품제조 가공업을 의뢰인이 할 거다. 그래서 자기가 이 임대차 한 곳이 괜찮은지 봐달라. 근데 이분은 그냥 무조건 다 근생이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발려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분이 1억, 보증금 1억, 월세가 300이에요. 그럼 그걸 다 누가 물어야 돼요? 그 자체를. 이걸 이제 해결을 못해서 찾아오셨는데, 가서 보니 왜 반려를 했느냐라고 제가 도움을 청해서 가서 물어봤더니 그런 거죠.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시작한 거죠, 이 건물이. 근데 그게 민원이 들어오기까지는 불법 건축물이 안 걸려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부에 바꾸지 않고 안에를 바꿔버리면. 외부는 이제 항공사진으로 찍어서 가끔씩 이제 관할 관청에서 이제 보겠지만, 이 내부는 알 수가 없어요. 내부는 이렇게 인허가하다 걸려요. 그래서 제가 가서 봤더니 벽을 싼 거죠. 방을 나누고. 그럼 반드시 구조 변경을 해야 되는데 구조 변경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급한 거예요. 왜? 자기가 흔히 말하면 이 사람이 즉석 판매 제조업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거는 그냥 일반 소비자한테만 팔 수 있어요.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업체들이 사업자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야 우리한테 줘. 우리가 그걸 팔 수 있게. 그러려면 식품 제조 강업이라는 걸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맡으신 행정사가 이거 해결을 못하죠.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이 네가 다 철거하고 네가 허가 내놔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행정사가 실수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면 행정사도 피해를 막심하게 입어요, 진짜. 근데 이걸 해결한 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인허가도 잘해야 되지만 임대차 보호법, 계약서, 그다음에 거의 중개사 그 중개를 한 중개사의 사이, 인간적인 쪽 이런 것도 잘해야 된다 느끼는 게 제가 중개사를 만났어요. 만나서 나가는 임차인을 설득해달라. 어차피 원상황 회복 의무 있지 않냐. 계약서에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느 계약서나 원상황 회복 의무가.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설득했어요. 나가시는 분에 철거만 해줘라 그럼. 폐기물을 우리가 버리겠다. 그래서 어찌어찌 설득이 잘 됐어요. 그래서 알겠다. 그럼 나가는데 자기네가 해놓은 거니까 우리가 철거는 하겠다. 근데 이 폐기물의 양이 만만치가 않아서 이 돈이 또 어마어마해요. 이 폐기물이 버리는데. 근데 마침 집주인이 그걸 자기가 쓸 일이 있다고. 폐기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이게 유들이 있게. 제가 한 2시간 전부터 공중개사를 계속 설득했어요. 가갖고. 중개사님이 말을 잘 해줘라. 부탁드린다. 또 빈손으로 안 가고 음료수로 사고 가서 얘기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게 행정사가 현장에 안 가보니까 인허가에 대해서 그냥 관청에다가 처리만 제출하면 인허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실력 있는 행정사가 되라. 변호사만 꼭 의뢰를 잘못 판단하고 잘못 끌어가서 꼭 이렇게 의뢰인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행정사는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진짜 잘못하면. 그래서 변호사만큼 프라이드를 갖고 이게 나가면 정말로 좋은 직업이다. AI 시대에 AI가 인허가를 대신할 수는 없다. 절대. 왜? 이런 현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AI는 현장에 나올 수 없잖아요. 절대. 우리 현장을 가서 봐야 되거든요. 무조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정말 측량도 다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되게 좋은 직업이다. AI가 침범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장 인허가랑 식품 인허가를 진행을 할 때 여러분이 아주 정말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지식, 그리고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 자기 함정에. 그래서 그리고 의뢰인한테 돈을 물어주거나 이런 일이 없을게 꼼꼼히 챙겨가는 거, 이런 거부터 좀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런 걸 가르쳐 드리고 혼자 좀 쓸 수 있게끔 이번 교환도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사례를 가지고 한번 직접 실무 시간에는 직접 해보셔라. 물론 이론도 가르치지만 실무 시간에는 직접 한번 꾸며보셔라. 그리고 요새 핸드폰도 다 들고 계시잖아요. 몇 번지다 사례를 주면 그걸 찾아봐라.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공장 등록이.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쭉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여튼 믿고 오시면 훌륭하게 혼자서 쓸 수 있는 행정사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